자, 안녕하세요. 4월 21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기사부터 이게 뭔가요? 하루하루가 지옥. 취포 세대의 분노래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청년 정책 변화를 이끈다. 한번 볼게요. 그냥 제목이 뭐 이렇게 돼 있길래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4.7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나 20대 청년들의 표심이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작포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쵸? 청년들의 밑바닥 현실과 코드를 맞추지 못할 경우 선거 필패라는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대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 정책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정책 당국에서도 청년을 위한 일자리, 주거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맞나요? 맞아야겠죠. 맞아야겠죠. 발음도 안 되네요. 청년 실업률이요, 여러분 지금 10%고요. 전체 2배 이상이랍니다. 아유, 뭐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이 더 이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도 지금 이 친구하고 똑같을 거라고 봐요. 취준생인 홍모 씨는 30살. 코로나로 인해 채용 인원이 줄고 서류 합격도 버거울 지경. 이라면 매일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 정권을 지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매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안 좋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의 그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이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내용은 뭐 지금 현 정권에서도 그렇고 뭐 치포 세대 뭐 이게 말이 이게 뭐예요? 치포 세대가 사회적 구조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이제 우리가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러한 좀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조금 안정적으로 우리가 뭔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청년 지원들 그런 것들이 꼭 그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조금 더 진정성 있고 조금 더 내실이 있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단지 뭐 투표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20대들을 잡아야 된다, MZ 세대들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정치적 성향, 물론 뭐 모두 다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지금 한 나라가 살아가는 거고 또 한 세대들의 삶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 표를 의식하지 않는 왜냐면 청소년들이 잘 커야지 그리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인드로 자라야지 그 사회가 그 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같은 20대, 30대 초반 이렇게 취준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에 이제 기반이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과는 지금 약간 동떨어진 그러한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 수는 있지만 아무튼 야 오늘 이거 괜히 갖고 왔네요. 갖고 와봤는데 우울한 것 같아 처음부터. 우울해하지 맙시다. 자, 두 번째예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2종 플러스 혁신으로 다양한 플랫폼 실험에 도전한대요. 여러분 기업은행 자소서 6번 쓸 때요. 이런 것들 잘 보세요. 타 금융산업에서 지금 어떤 플랫폼들을 활용하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요. 장단점들을 스스로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생짜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있는 플랫폼과 사업들을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적용시켜보는 연습들을 하세요. 자, 볼게요. 은행권이 2종 결합을 내세운대요. 2종 결합. 이렇게 내세워서 혁신 금융 서비스로 생존 활로를 찾고 있대요. 혁신 금융 서비스 지금 IBK에서도 강조하는 거죠. 금융을 넘어 통신, 메신저, 배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 선보인대요. 그러니까 이종 결합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금융이면 금융으로만 속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융과 통신, 금융과 메신저, 금융과 배달.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들의 욕구, 니즈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금융권 기관들이라고 해서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이른 수준이에요. 분명해요. 하지만 은행권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비대면에 대한 이슈들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거를 다 은행에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색다른 아이디어가 굉장히 큰 자산이 되고 미래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소 낯설기까지 한 이 같은 몸부림은 기존 은행 업무만 가지고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 맞아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은행은 14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 2년 재연장 허가를 받았대요. 아, 알뜰폰 한지 벌써 2년 지났나요? 와. 가입자가 12만 명이래요. 국민은행은 지금 이런 거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종 결합을.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으나 금융 서비스 사용 실적에 따라 통신비를 할인하는 모델을 선보이면서 이렇게 된다면 고객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이종 결합이 장점은 뭐냐면 내가 핸드폰으로 국민은행에서 이제 뭔가를 가입을 했지만 내가 뭔가를 또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거나 내가 뭐 돈이 필요하거나 대출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이왕이면 내가 한 데서 사람들이 대부분 가입을 하거나 뭔가 상담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게 누구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 결합을 이렇게 각 금융사들이 만드는 거겠죠. 자, 신한은행은 오는 7월에서 8월 목표로 배달해 보려는데요. 신한은행 상반기에 만약에 뜨게 된다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이슈거리가 될 수 있겠죠. 요기요 배달의 민족과 유사한 배달 중개 서비스래요. 그래서 솔에 탑재해서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과 같은 MZ세대가 특히나 신한은행 솔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앱을 활용하는데 물론 제가 본 친구들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배달에까지 넣는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시너지가 나서 젊은 타겟층들한테 신한은행 강점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신한은행은 배달 가맹점을 대상으로 해서 저렴한 플랫폼 수수료, 매출 채권 담보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머리를 잘 쓴 게 여기 지금 배달 가맹점까지 타겟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부가적인 것을 제공하면 이러한 가맹점도 신한은행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더 머리가 좋은 건 계좌를 사용하면 은행 측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금리 대출해주거나 금리 우대.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은행은 관련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라니까 지금 만약에 뭐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은 꾸준히 채용 시장에 눈을 잘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은행은 뭐예요? 이종 5개와의 제휴를 통해서 신사업의 기회를 찾고 있대요. 우리은행도 하잖아요. 그 은행별로 그러니까 방향성은 지금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종 결합이라는 게 방향성이 아니라 고객들이 그 원하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은행별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데 어떤 은행은 금융에 지금 통신을 결합한 거고 어떤 은행은 금융에 배달을 결합한 거고 어떤 은행은 금융에 부동산을 결합한 거고 막 이렇게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행들의 장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은행에 면접에 갔을 때 이러한 것들이 현재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내가 봤을 때 이러한 아이디어를 더 추가한다면 어떠한 효과가 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공부라고요. 우리은행도 신사업을 찾고 있대요. 네이버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과 소상공인 이렇게 추진한 바 있고 하나은행도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도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왔지만 은행들의 도전이 지속되는 것은 고객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신사업 창출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번 자소서에 물어보는 거고 면접 때 매번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알뜰폰은 국민은행에서 가입한다. 그 가입자가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배달앱을 시킨다. 그 고객의 데이터. 한마디로 DB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DB를 요즘에 돈을 주고 다 사서 다 넘기는 거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애초에 단기적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인 거예요. 은행이 가진 금융 데이터의 소비 성향 데이터를 확보 및 결합, 궁극적으로 더욱 정교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우리가 그냥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 오늘 기사는 좀 연계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갖고 와봤어요. 자, 보세요. 연간 120만 원 이상 구매 시 금리 최고 10%래요. 이마트 국민적금.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마트와 국민은행과 결합을 한 거잖아요, 지금 마트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누군가는 낸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은행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은행만 할까요? 아니요. 증권회사도 할 거고요. 보험회사도 할 거고요. 금융권만 할까요? 아니요. 일반 대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부서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지금은 제휴라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직무가 될 수 있는 거죠. 제휴 영업. 자, 이마트는 KB 국민은행과 손잡고 쇼핑과 적금을 연계한 이마트 국민적금을 출시한다. 매월 10만 원씩 1년간 납입하는 상품으로 120만 원 구매하면 10% 우대. 이거 웬만하면요. 이마트 이용하는 고객들은 120만 원 쓰죠. 연간. 연간이죠, 연간. 월 120만 원 쓰는 집도 많을 건데요. 그러면 10%가 되니까 이게 뭐 1년이기 때문에 사실 이자가 엄청 큰 게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과 같은 1% 금리에서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구매 때 본인 명의의 신세계 포인트로 적립해야지 구매가 인정된대요.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물건도 사게 만들고 국민은행에서 상품도 가입하게 시키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쵸? 좋은 거예요. 이마트 국민적금은 19일에서 28일 스타뱅킹 앱에서 진행되는 사전 응모를 통해 선정된 19만 명. 벌써 시작했네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다 해보세요. 그래서 엄마한테 돈 좀 달라고 해서 적금 한번 가입하세요. 아니면 본인 돈 있다. 10만 원씩 넣어보세요, 한번. 그래서 사전 응모를 된 10만 명. 아마 예약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관심들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퇴직연금 얘기 오랜만에 나왔네요. 퇴직연금 비용은 내려가고 수익률은 올라가고 제자리 찾아가는 것과 퇴직연금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있었죠. 제가 작년에 외식경을 진행할 때도 퇴직연금을 가장 잘 하고 있는 은행이 신한은행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많은 은행들이 바뀌었어요. 결국 퇴직연금 수익률이 문제였고 그런 수익률에 불만을 느낀 고객들이 지금 많이 떠나갔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코로나, 부동산 폭등 등의 여파로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 인출이 많이 늘어난 2020년에는 퇴직연금 성장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대요. 하지만 2020년 퇴직연금 적립금은 19년보다 15.5% 성장해서 이렇게 이르렀대요. 국민연금의 3분의 1 규모래요. 그러니까 결국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뭐냐? 기업의 퇴직연금 신규 도입, 경과 연수에 따른 부담금 납입 증가, 세제 혜택을 위한 자기 부담금 납입 증가, 그 다음에 수익률 조금 늘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연금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동기나 입행원 포부를 작성할 때도 퇴직연금에 대한 키워드들을 잘 갖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보험사도 퇴직연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한 부담금 납입 증가.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더 많이 집어넣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이 널리 알려진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전년 대비 적립금 증가폭에서 DB형의 경우 11.5%, DC형 IRP의 경우 16.3%가 각각 증가했지만 IRP는 9조 원이 증가해서 그러니까 IRP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IRP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거는 비단 뭐 상품이 IRP가 엄청 뭐 좋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IRP 나름대로 상품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주식시장이 활용되면서 IRP로 운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유튜브들과 이런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세제 혜택도 물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IRP에 대한 증가가 가입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또 상품 유형별로 적립금 255조 중 원리금 보장형이 요렇게 실적 배당형 요렇게 원리금 보장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이 자산 운용하는 DC형 및 IRP가 기업의 자산 운용하는 DB형에 비해 실적 배당형 운용 비중이 또 높다는 거예요. 왜냐? 원리금 보장 금리는 계속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DB라는 거는 이거잖아요. 사전에 부담금이 기업에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 DB형으로 많이 했죠. DB형. 그런데 이제는 퇴직연금 수익률에도 고객들이 많이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DC랑 IRP가
장점은 뭐야? 조금 더 유연하게 운용을 할 수 있고 수익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DB형은 부담이 돼. 그러니까 DC형으로 처음부터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DC하고 IRP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원리금 보장 상품 금리 해봤자 DB형 해봤자 금리가 별로 안 될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 그리고 주식시장 작년에 화랑됐어. 그리고 세제 혜택도 받지만 투자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하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 내 돈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면 DC랑 IRP 하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전체 수익률을 살펴보면 주가 상승에 힘입은 바가 커요. 여기도 나오지만 그래서 2.58% 소폭 상승된 거죠. 크게 차이는 없는데 보세요. 이 내용들 한번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해드리고 싶은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기사에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퇴직연금 적립금이 많이 작년에 늘었고 그 는 이유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주식시장의 화랑 그다음에 세제 혜택 그다음에 개인 노후 준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DB형이 인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DC형과 IRP가 훨씬 더 많은 가입자들이 이제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 꼼꼼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매식경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아무쪼록 이번 주도 벌써 여러분 절반이 지났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매식경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듣고 여러분 정리하면요. 정말 딱 2달, 3달만 해보세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상반기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지만 하반기 그리고 처음 지금 뭐 대학생활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신문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식경을 꼭 활용해 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